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의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을 지내신 김영환 전 의원님과 정가 움직임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지난주에는 제가 코로나 예방 주사를 받느라고 화요일 날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출연료도 또 안 받으시고 재능 기부라고 합니까? 예, 이렇게 하시니까요. 존경하고 여기 오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는 거죠. 뭐. 제가 저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 아 맞아요. 그거 예, 잘 됩니까? 김영환 TV인데 여기는 35만 가입자시죠? 예, 예. 저는 2,200명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김영환 TV를 열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좀 많이 들어가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 5,000명 회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난 이제 만 명만 받으려고요. 예. 그 이상은 이제 안 받을 생각, 사양할 생각입니다. 뭐 받고 안 받고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빨리 들어오시라는 뜻.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윤석열 X파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글을 썼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X파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삼성 X파일도 있었고 뭐 옛날에 그렇습니다. 뭐 예. 이름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사에서 제일 유명한 X파일은 역시 김대업 예. 그 병역 문제 관련된 예. X파일이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다 허위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몇 년째 예. 감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파장으로 인해서 이제 대선 결과가 바뀌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대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X파일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 이것이 정치적인 음모가 개입됐냐 안 됐느냐. 이것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파일이 작성되었느냐. 이것에 따라서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사실로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뭐 검증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X파일의 발단은 차곡차곡입니다. 네,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에 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체크하고 있다. 매일 체크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이렇게 커지라고 생각 안 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180석 여당이라는 게 바로 한 발 건너면 청와대고 한 발 건너면 그 정부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대표가 파일을 봤다. 파일을 뭐 수집했다가 아니라 파일을 차곡차곡이라는 것은 이제 매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예, 매일 수집을 하고 있다. 진행형이다. 그런 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4월 달에 만들어진 X파일이 있고 6월 달에 만든 X파일이 있는데 버전이 두 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본 사람이 세 사람일 것 같습니다. 확실히 봤다고 얘기한 게 이제 오늘은 여러 명 나왔습니다만 첫째는 윤석열이 봤을 것 같습니다. 봤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성철이가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송영길이가 봤습니다. 지금 이제 드러난 건 그러니까 그것을 본 장성철의 말에 의하면 4월 달에 한 것은 정부 기관이 한 것 같다. 네. 그렇게 했고요. 6월 달에 한 것은 좀 더 확장된 건데 그거는 정부 여당이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봤으니까 그분의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정보기관이 이것을 했다면 야권의 유력 후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뒷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명백한 사찰이죠. 불법 사찰이죠. 인간 사찰 아닙니까? 불법 사찰이지만 이건 정치 공작이죠. 예. 그 의도가 이 지금 후보를 주저앉히거나 후보를 타격하기 위한 거니까 정치 공작에 의한 불법 사찰이
이제 드러난 건데 오늘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거는 이제 그걸 본 그 장성철의 증언에 의하면 네. 계좌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계좌. 본인이 알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돈이 뭐 들락날락한 거라든지 뭐 어디를 투자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만약에 금감원의 허락을 받은 계좌 추적 동의에 의해서 된 것, 수사기관이나 영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만약 그런 계좌가 나왔는데 그 계좌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이 만약 불법적으로 됐다면 그것은 이제 불법 사찰이 되는 거죠.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조사를 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무슨 윤석열 개인의 무슨 뭐 이 진위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진위 아니한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범죄 행위가 되고 예. 선거 개입이 되고 그리고 불법 정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냥 요번 그 선거 직전에 생기는 해프닝이 아니라 선거를 전체를 관리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범죄 행위고 선거 개입 행위라면 한다면은 우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윤석열 측이든 있으든 또 고발도 고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닙니까? 이런 범죄 행위가 예. 저질러지고 있는데 방치를 해서 되나요? 이거는 국가기관이 지금 불법 사찰을 한다는 의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혹인데요. 이거 지금까지 의혹 아닙니까? 의혹이죠. 의혹이 이제 사찰 의혹, 정치 개입 의혹 인데 송영길, 장성철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또 오늘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봤는데 좀 충고를 하자니까 바로 뭐가 뭐 생각해 준다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면 돌파해라. 불난 집에 불 싸질라고 하는 짓이죠. 이제 그러나 물귀신 작전이죠. 자기 것도 하도 많으니까 한 것은 다 똑같은 거야. 윤석열처럼 그렇게 음해 공작으로 받는 거야. 뭐 그런 거 하려고 지금 한 거죠. 이재명 지사는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재명 지사는 화일이 아닙니다. 화일이 아니고 다 밝혀졌어요. 사실로 녹취록이 있으니까. 녹취록도 있고 또 그 정신병원 입원 문제도 대법원까지 가서 그건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예. 소극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또 전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 파일까지 갈 것도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번에 이 엑스파일 이 문제는 그 지금 윤석열 쪽에서도 이제 입을 닫고 있다가 오늘 반응을 했어요, 그죠? 예.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국회의원 하시니까 여의도에는 여러 그 찌라시 형태의 그런 정보, 사설 정보지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그런 사무실들이 여의도 뭐 이런 증권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X파일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찌라시냐의 문제가 있고 이 X파일이 송영길이 말한 그 X파일이냐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의문으로는 일단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검찰이 밝혀야 됩니다. 네. 검찰이 밝혀야 되고 엑스파일 자체를 그 뭐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면 그것도 좀 약간 그 공정에도 문제가 되고 평등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단연코 이건 찌라시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 찌라시가 아니라면 뭐 다들 지적하는 것처럼 추미애 윤석열 대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조국 윤석열 대전이 있고 죽느냐 사느냐의 그 결전을 은하무다리에서 했는데 그때 이런 휘발성이 있는 파일을 안 썼을 리가 없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거기 있었던 항목이 그거라는 거예요. 응? 노태우 때부터 있었던 그 윤석열 주변에 있었던 뭐 무슨 윤대진인가 뭐 하는 윤대진 형 윤호진 세무서장 뭐 정탁이 있었느니 뭐 부인이 뭐 어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모님 뭐 재판 받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다 갖다 붙여놓은 거 같은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를 하기도 전에 또 후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아직 출마 선언도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당답지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왜 지금 여당에서는 팔팔 뛰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하시면은 아니 차곡차곡 했잖아요. 차곡차곡 걸려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쪽은. 아이고. 그 X파일이 이 X파일이 아니다. 그 얘기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노영민 실장, 네. 비서실장이 왜 그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틀림없이 못 나온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박범계 틀림없이 못 나온다. 추미애 못 나온다. 그 믿고 있는 건 엑스파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니, 그런데 그 X파일을 믿었다 한다면은 뭐 윤석열 전 총장 개인 그게 이제 6월 달에 나온 것은 3개 챕터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총장 거, 부인 거, 장모 거. 윤석열 전 총장 거는 우리들이 다 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고 또 설사 상식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비리와 연결됐으리라고는 예상하기는 거의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있었으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잘랐겠죠. 그런데 지금 장모 사건, 최모 씨 건도 1년 4개월을 털고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도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이성윤이가 기소를 해갖고 지금 7월 2일 날 재판이 이제 1차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선고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봐야겠지만 그것도 1년 4개월을 털고 있어요. 부인 김건희 씨 외에 무슨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코바나 컨텐츠 건도 아무 없으니까 8개월을 털면서 거기서 안 나오니까 대기업들한테 압수수색 그때 대기업 영장 냈는데 법원에서 일괄 그냥 기각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한테 야 자진해서 너희들 그 그때 관련 내부 문건이라든가 이런 거 좀 보내라 하고 지금 또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탈탈탈 털어도 안 되니까 이제 미세먼지까지 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성철이는 뭐 조국 윤미향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그 대변인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서 8년간 내 정권을 공격에 버텨온 사람이다. 국민 앞에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다. 엑스파일을 바로 공개를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섰어요. 다 보고 있고요. 네. 다 보고 있을 것 같고 그 장성철 그분은 이제 모르는 분인데 뭐 TV에서 가끔 얼굴은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경솔한 여러 가지 발언 2가지를 한 건데 예. 한 가지는 이거로는 검증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단과 주장을 한 거죠. 예, 윤석열 불가론을 하기 전에서 하고 나온 거예요. 이제 어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거를 봤는데 그 장 변호사인가요? 그 변호사는 찌라시 수준밖에는 안 된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을 그렇게 두 사람이 똑같은 문건을 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장 변호사는 찌라시도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웃긴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한쪽은 이거는 검열을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거기에 뭔가 예단이 들어가 있다. 윤석열에 대한 예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장성철의 이 얘기에는. 그다음에 이것이 윤미향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심하다.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윤미향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럼 조국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무슨 대법관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야당의 유력 후보의 명예와 관련돼 있고 정치와 관련돼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도가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그 일개 보좌관 출신의 무슨 그 평론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 아니죠. 내가 그걸 느꼈어도 나는 정치를 오래 했지만은 내가 이거 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터트려버리고 어제 한 거는 뭐 실수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날지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지만 오늘 한 것은 아예 또 그냥 발벗고 나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윤미향 조국보다 더 심하다.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곧 이제 밝혀질 거니까 그렇게 심한지 아닌지 그건 심한 거 아닌 거는 그 사실 자체가 확인이 돼야만 찌라시인지
예. 아니면 그 사실이라면 뭐 심각하다든지 이거 전제가 붙어야 되는 일이에요.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거기 나온 얘기들이 뭐 사실로 밝혀진다면 좀 심각한 것 같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윤미향이나 뭐 이런 사람 조국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 뭐 30-40%의 국민들 40-50%의 국민들 전체를 모욕하는 얘기고 후보에 대한 거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를 넘어서 이건 엄청난 타격을 주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게 뭐 그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주관적으로 이렇다. 예. 근데 이건 변명이 어려워. 다 99.999%가 안 보고 접근이 안 되는 내용을 본 사람이 뭐 10여 명권이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도 오래전에 제가 미리 보도를 한 게 있었는데 그런 엑스파일이 야권 의원실에서 돌아다닌다는 내용을 내가 여기서 정보를 들고 우리 방송에서 한 지가 한 달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관계 아니냐.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가 얘기하면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기도 안 먹혀들게 생겼으니까 그걸 여권에서 야권으로 썩 흘려갖고 이제 야권도 경선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과열되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경선 대상자들한테 슬슬슬 뭐 언론을 통해서도 뭐 흘리고 또 정보 그런 끈앞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흘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들을 제기를 내가 했었는데 우선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고 대표 시절에 부실장을 했습니다. 실장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그래갖고 실세로 아주 알려진 사람인데 얼핏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그 캠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든가 뭐 안 받아들여 갖고 개인적으로 좀 섭섭함이 있다. 혹시 그런 앙심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경력은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당의 전략 비전실이라는 게 있죠. 거기 그 김근식 그 교수가 거기 있죠. 실장. 그렇죠. 지금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그 전 거기고요. 거기서 있었죠. 그 전략기획 비전실 뭐 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의 상황을 잘 아는 거 인맥들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지금 이제 당에다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면 당 대표나 당 수뇌부하고 상의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내질른 거잖아요. 페이스북에다. 본인은 또 오늘 그렇게 해명을 했대요.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러니까. 뭐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전화가 돼가지고 뭐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 그거 내가 또 갖고 있다 어디 흘러나가면 내가 뿌린 것으로 생각하니까 못 받겠. 그래갖고 서로 지금 그 김재원의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녹취록을 또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전 특을 할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지금 전화하면 전화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언론에 다 났으니까. 그러면 이 녹취록을 이준석 대표한테 줘야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난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준석 대표는 가져오면 가서 받아서 언론에 풀어야 돼. 이거는. 풀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해서 공작이 이루어졌는지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서 그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수사 요청하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근데 왜 이준석 대표가 그걸 안 받습니까? 근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나 주면 내가 받아서 풀어줄게 그러고 당연히 그렇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명명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게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후보들이 지금 난립해 있잖아요. 이제 그 난립해 있는데 밖에 이제 윤석열이 있고 안철수가 있고요. 안에는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이 있고요. 한 10명 됩니다, 이쪽도. 그리고 이제 그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대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당 지지율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후보 문제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다른 건 뭐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장성철로부터 그 녹취록을 받아야 된다. 당 최고위원회가 받아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찰이 있었는가, 사찰 의혹이 있었는가. 그리고 집권당이 이것을 차곡차곡 왜 만드냐. 남의 당 후보에 대해서 차곡차곡 왜 만드냐. 이건 공작 정치 과거에 해왔던 방식인데 니들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개인의 허락을 받고 한 거냐 안 한 거냐. 수사기관이 어디 경찰에서 한 거냐, 검찰에서 한 거냐, 국정원에서 한 거냐, 기무사에서 한 거냐. 과거에 그런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찰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이거를 싸워야 된다 그러네. 야당. 그럴 때 야당이 쓰는 거지. 지금 그 저 자전거 따르는만 타갖고는 안 된다 그래. 매일 탈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죠. 한 번 퍼포먼스로 끝나는 싸워야 거.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억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싸워야 돼요. 지금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야당다워야 되고 이준석은 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야당 대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명확하게 문제를 짚어가지고 이거는 사찰의 의혹이 있으니 후보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걸 싸워줘야지 윤석열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 그 이준석 대표의 언급 중에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하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러니 저러니 자칫 경고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거 주장을 말고 또 이제 당에 뭐 선대위도 없고 뭐 예. 그걸 뭐 판단할 뭐가 눈 달리고 코 달린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장성철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뭐 개인적인 섭섭함이 나는 아니라고 보지만 정치판에서 20년 이상을 말하자면 보좌관이라 이렇게 지낸 사람이면은 이 문건을 공개했을 경우에 오는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판 우리 속된 말로 빠꼼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등판을 하려고 막 몸을 풀고 있는 시점에 터뜨렸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야권 내에서도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 간의 의견이 다르면서 일종의 여권으로 보면은 반관계가 이관계가 1차적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왜 이 시점에 이걸 터뜨렸을 거고 어떤 세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 김무성은 무슨 배우가 없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는 정황 없지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우리 지금 야권에서의 그 최고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지율이 벌써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네. 30%, 나머지는 뭐 5% 미만으로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이 후보에 대해서 꾸중물을 확 찌그린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이제 엑스파일만 보이고. 민주당이 하면은 그 타격이 작은 거예요. 네. 그런데 차곡차곡이든 뭐 빼곡이든 뭐 하면 되는데 그건 뭐 여당이니까 뭐 경쟁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우리 당에 그런 당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요한 당직.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인의 보좌관 출신이고. 예. 그리고 언론에서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에요. 상당히 그 정확하더라고 나는 그 논평하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난 굉장히 그분을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갑자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똑똑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멍청한 사람이 뭐 됩니까? 그런데 그걸 개인이 그렇게 그런 바장을 몰랐다고 하는 거는 좀 그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이게 뭐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언론이 뭐 곳곳에 부추기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야권 후보에 뭐 균열이 와서 뭐가 뭐를 대체하고 뭐 새로운 후보가 뭐 생길 듯이 막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의도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 파장을 어떻든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 의도는 지금 이게 여야가 작당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여당만 한 것도 아니고 야당만 한 것도 아니고 여야가 지금 같이 협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협공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정권 교체에 제일 그 큰 보루가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지금 세대 교체와 우리 당의 지도부가 구성돼 가지고 제일 그 지금 국민적인 바람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신을 안 하면 그럼요. 오해받습니다. 그 바람이 쭉 빠진다 그런 얘기야. 그게 저 튜브에 있는 바람이 쭉 빠지듯이 풍선에 빠지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이준석의 세대 교체의 바람, 신선한 바람, 이건 혁명인데 이거는 내년 3월 9일 날 정권 교체에 복무해야 된다 그러니. 정권 교체를 포기한 세대 교체로는 사상 누각이에요. 내년에 정권 교체 안 하면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또 다른 이준석이가 나오고 제3의 이준석이 나와도 안 돼, 이거는. 한국 정치가. 지금 엑스파일 문제는 지금 정권 교체의 적신호란 말이에요. 적신호를 지금 여당이 해도 지금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여야가 지금 협곡을 하고 있는 정세가 돼 있고 우리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과거 박근혜 탄핵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JTBC에서 태블릿 PC 하나 그게 딱 공개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JTBC 태블릿 PC 그게 지금은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도 못 쓸 사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엑스파일도 마찬가지의 그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광우병 그 소고기 외국인 소고기 광우병 뭘로 갔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광우병 하나는 집회에 나가서 그걸 열심히 반대한 사람인데 지금 이 소고기 외국인 미국 소고기 뭐 없어서 못 먹잖아요 지금. 태블릿 PC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우리 당원도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혹시 하태경 같은 사람들 전에도 한번 언급을 지나가는 듯이 했어요. 경선 과정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태경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의 새로운 대체제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바둑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선생님 지금 우리가 뭐 복잡할 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딱 친일하고 반일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뭐 친일, 낮에는 친일했다고 오후에는 반일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진영을 통합하는 세력과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진영을 분열시키는 세력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엑스파일 사건에서 우리 진영의 힘을 약화시키는 놈들이 누군가. 이것이 여당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 후보가 기스가 나고 우리는 지금 윤석열 무너지면 안 되죠. 윤석열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 후보를 깎아내려가지고 그거 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윤석열이가 없어갖고 우리 후보들이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갔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두고 더 좋은 후보를 만들 생각을 더 자기 비전을 갖고 해야 돼. 다 윤석열만 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야 우리가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냐. 지금 아니 어떻게 들어오라고 하면서 여야 협공에 내가 대응하지 않겠다고 그래. 여야 협공. 그러니까 여당보다 야당이 더 물어뜯어. 이러면서 정권 교체하겠다는 건 지금 거짓말이야. 이런 게 지금 주머니 속에다 송곳을 숨기고서 그렇게 악수하는 거나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미워도 자기가 지지를 안 하고 더 좋은 사람이 있어도 일단 우리 이 안으로는 다 들어오게 안철수도 미워도 들어와야 되고 윤석열도 들어와야 돼.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나는 아무 개인적인 그런 이해가 없지만은 정권은 내년에 교체를 해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여기가 탈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옳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내년에 정권 교체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충정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도 이걸 다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엑스파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명명백해 흑인지 백인지 정권 교체를 위하는 세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그러니. 그래서 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당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일절 대응을 하지 않겠다 했다가 이거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확산 일로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불법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라. 특히 이 사안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엑스파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실 아니야. 또 뭐 내가 8년간이나 그렇게 탈탈 털렸는데 뭐가 있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사안이고 그중에서도 본인들도 다 입수를 했을 거예요. 사안이 명백하다 그러면은 까는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이런 거다. 이런 게 다. 안 깔 수가 없는 게 지금 예. 자기가 안 까도 나중에 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걸 다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있는 대로 설명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를 들면은 결혼 전에 있었던 뭐 장모라든가 처가가 사적인 그런 사생활의 문제까지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다 그 설명을 할 연자제라는 거를 결혼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 뭐를 묻지 않는 법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 어떻게 뭐 그 어린 시절에 그걸 엑스파일에 보면은 뭐 김건희 씨가 결혼 전에 무시 어쩌고 저쩌다 뭐 참 여기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그건 뭐 사생활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 이전의 문제까지를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째째하고 유치찬란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 지금 행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도 다 성숙해서 아니 저놈들이 성희롱당 아닙니까 저게 얼마나 많은 그 지금 뭐 줄줄이 뭐 사탕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당에서 당당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지금. 예, 첫 번째 분수령이고요. 일단 첫 번째 분수령을 저는 잘 넘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